오늘의 정기 라이브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엊그제였나요? 항목별 방향성 점검은 지난 1탄 라이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은 제가 정밀 분석이랑 첨삭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버려 가지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라이브만 보지 마시고요. 이 라이브도 나중에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번을 지금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 경로로 제가 오늘 좀 옵션을 제안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이 많이 어려워하지만 지원 직무를 지원한 이유, 본인이 왜 뽑아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는 단어도 생소한 데다가 본인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이 항목이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수시 채용으로 진행되는 성향이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인사팀 주도가 아니라 각 본부 단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룹에서 정해준 기본 그 양식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형된 형태로 질문을 출제하다 보니까 표현이 다양하게 나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질문 자체를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이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드려봅시다. 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 어려운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방법을 좀 제안 드리려고 해요. 비전 공감, 직무 역량, 직무 이해 및 인성 태도, 이제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강조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비전 공감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린 게 있고, 요 직무 역량과 직무 이해 및 인성 태도인데 느낌만 보더라도 선생님 제가 전공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요 비전 공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직무 이해 및 인성 태도, 아마 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이 전공자이고 관련된 분야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하려면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뭐냐, 그쵸?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인력에 대한 이해도인데, 기술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직무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트랙의 이제 직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모빌리티가 뭐냐? 모빌리티가 말은 그럴싸한데, 그렇죠? 멋있는 말이죠. 간단하게 그냥 제가 키워드를 몇 개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이제 패러다임이 좀 존재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아마 관련된 분야로 좀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지금 현대자동차의 매출 중에서 내연기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높나요? 아니면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의 그 매출이 더 높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기술을 되게 좋아하고, 신년사라든지 CES에서 발표한 현대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이제 그 기업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대부분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나 이 자율주행 이쪽으로 아마 쏠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를 먹여 살리고 있는 분야가 뭐냐,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전기차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내연기관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전기차가 대세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말 그대로 이 내연기관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그런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라인에서도 지금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말 그대로 전기차 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어떤 공정에서 업무를 좀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 등을 부각하면서 내연기관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현대자동차의 어떤 근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하대시한다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장의 반열에 오른,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면접관들 중에서도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부심을 더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틀리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중요한 건 맞지만, 남들이 전기차를 다 이야기할 때 오히려 나 같으면은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성숙하게 만들고, 이게 향후에는 말 그대로 뭐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의 퇴장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이 모빌리티 이 기술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강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쓴다라고 하면, 왜? 100명 중에 99명이 다 전기차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발상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논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다 전기차를 관련해가지고 라인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라인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전기차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가지고 너무 부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근거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경력 자체가 이쪽과 관련해서 특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강조가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닌데 잘 모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되지 않는다. 이 뜻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현대자동차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현대차도 이 차라는 개념이 이제 사명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차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폭넓은 관점, 왜냐하면 이 완성차라는 게 이게 라인 하나가 세팅되게 되면 이게 막 우리가 막 쉽게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라인이 처음에 만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그 라인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숙되어야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되는 거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라인이 다양화되면서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뭐 드론이 됐든 뭐 관련된 부분들이 됐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모빌리티라는 게 단순하게 자동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동수단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라인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 이동 수단으로 뭐 물리적인 이동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어디까지 가고 그게 아니라 그 이동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금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건 이동인데, 이동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동의 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동의 순간에 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모빌리티 이동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 혹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자동차로만 이동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수단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모빌리티라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이 비전 공감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다, 비전공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비전 공감이라는 건 로열티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현대차에 대해서 많은 이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쵸? 여러분들 뭐 사업 보고서도 보고 뭐 신문도 스크랩하고 뭐 현직자 인터뷰도 보고 뭐 설문조사도 한번 돌려보고 아니면 뭐 채용 설명에 참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소비자의 어떤 반응을 살펴보고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뭐 등등등 비전에 공감한다. 그리고 나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왜? 아니 니네가 지금 이런 거 추구하는데 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거 매우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발전하게 되면 이거 사기업으로서 내가 돈 버는 거 좋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가 사회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수용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같이 쓰지 마세요. 망합니다. 틀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제 직무 역량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너무 느끼합니다. 이런 게 너무 느끼하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데요, 오히려. 자, 그런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담백하게 쓰세요. 담백하게 쓰려면은 식자재가 좋아야 되거든요. 식자재가 좋아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약간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이 모빌리티 기술력을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지원하는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과 관련된 역량을 내가 꾸준하게 쌓았기 때문에 난 이 인력이라 생각을 한다.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신년사 보니까 뭐 언제까지 뭐 말 그대로 뭐 SUV 중심에 뭐를 뭐 몇 대 팔아야 된다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세부적으로 뭐 글로벌리 뭐 몇백만 대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언급하시면서 나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 아저씨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공정 역할이 매우 중요한다는데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제가 좀 보니까 이건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충분히 알 거예요. 제가 딱 보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언급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똑같이 쓸 것 같아서 이거 언급 안 할 텐데 이 안에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공정이 몇 개 있어, 지금.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공정이 좀 있거든요. 남들이 기피하는 공정. 하지만 상당수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공정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 공정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좋은 것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분야에서 정말로 좀 어렵지만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그 분야와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막 어느 정도 막 전문성을 갖고 지금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제안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지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전공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전공 무관이라고 써있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전공과 그 다음에 이제 우대해준 자격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중고 신입으로 다른 곳에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중고 신입은 건방 떨다가는 훅 날아간다. 중고 신입들은 어떻게 겸손. 선생님 겸손이 뭡니까 대체? 해봤다. 나 장난 아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건방지게 되는 거예요. 해봤다. 성과가 있었다.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보이더라. 그래서 나 지금 더 하고 있어. 파이팅. 이런 느낌으로 쓰면 이게 겸손인 거야.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요건 이제 전공자들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하셔도 되고요.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업 분석, 직무 분석을 했는데 관련된 경험이나 역량이 많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요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같은 논리예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직무 역량으로 강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게 막 이렇게 엄청난 직무 역량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생산직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사해가지고 상당수의 교육을 받고 투입돼야 되는 과정이, 물론 교육을 받으려면은 최소한의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항목 자체가 다른 이제 뭐 채용 대비, 직군 대비해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최소한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다. 그래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어떠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성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인성적인 측면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논리도 여러분들이 강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직무 및 이해 및 인성 태도는 2번, 3번도 사실은 이 인성 태도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강조해 주시면 괜찮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을 제시해라, 이제 제시하셔야 되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 공감을 선택하신 분들 계시죠? 요 비전 공감을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질문이 남들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이 뭐냐? 제 강점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네, 이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비전공감으로 쓰신 분들은 아예 그냥 앞에 있는 논리와 연결시켜가지고 뭐 현대자동차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신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만 하세요. 뭐 예를 든다면 고려하면 떠오르는 게 청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향후 1000년이 흘렀을 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뭐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면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당시대를 대표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그 나라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1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나는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한 가치를 이해하고자 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이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것도 강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따라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직무 역량 선택, 그쵸? 직무 역량 선택인데, 앞에서 이 직무 역량 선택하신 분들은 본인의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 있는 게 강점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직무와 관련된 역량에 대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열정이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문성이 있다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저의 강점입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점이다라고 하면 평가자한테 두들겨 맞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직무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원래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1년 동안 무료로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다음 학기인데, 그 다음 학기 때 제가 정말 원했던 이 뭐 제작차 동호회에 관련해가지고 뭐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1년이라는 그 장학금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 친구들하고 그 공모전에 나간 적이 있다. 이것도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강점을 강조하실 때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에 미쳐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량의 발전이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학습하시면서 성과도 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직무 이해 및 인성 태도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 선생님, 제가 이제 직무 역량을 강점으로 쓰고 싶은데 직무 역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비전공자인데 그럼 태도로 좀 밀어붙일 텐데요. 태도로 밀어붙이거나 다른 어떤 기반 역량, 뭐 예를 들어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적응력, 뭐 성실성, 뭐 체력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신다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야 돼요. 날카롭다라는 건 뭐냐면 저 그냥 소통 잘하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뭐 40, 50대 분들과 소통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지원하는 이 생산 직군에 대한 어떤 환경과 유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사해가지고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많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그 강점을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지원 분야와 맞춰가지고 이거 부각하실 수 있거든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 필살기 중에서 조각내기 개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키워드의 차별화라는 이 논리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관계없이 앞에서 내가 모빌리티 기술력이라고 생각한다, 그거와 관계없이 별도의 강점을 쓰셔도 돼요.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일관성 유지하지 않으시고 다른 강점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항목에 대해서 자소서를 누가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이분은 난도질까지는 아니고 잘 섞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두 개 정도가 적합해요. 지금 이분이 키워드가 좀 많습니다. 이게 약간 좀 연결되는 키워드긴 한데 어쨌든 좀 많아 보여요.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점을 먼저 도출했죠. 이런 부분들은 좀 느끼하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더 뭐 매출 목표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이 기업이 추구하는 뭐 마켓 쉐어라든지 그런 수치화된 성과를 이제 목표를 얘기하셔가지고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담백함을 좀 추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래 내용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지원자분은 있잖아요. 일단은 초안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강점, 내가 모빌리티 기술력을 생각하는 이유, 다시 글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강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일관성이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이렇게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을 여기다 먼저 소제목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본인의 어떤 강점 이렇게 쓰시는 게 순서상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나름 그래도 이 유사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좀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제 전작과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공자인데 전공자로서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분명히 전작과는 뭐 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뭐 기계나
뭐 이런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자공학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나중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이제 말 그대로 전장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지원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이 논리를 만드는 대로 이제 요약해서 쓰시고, 별도로 본인의 강점에 이러한 부분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자과 출신으로서의 어떤 전공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정보통신 담당관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부분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걸 좀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정도로 일단 피드백 드릴게요. 우리 지원자분이 이제 잘 섞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맘 먹고 난도질을 못했는데, 요 정도면 일단 방향성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릴게요.